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리하다가 한번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 가족도 상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서 그저 듣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제 친구이자 이웃인 옆집 여성과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몇 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좋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우리 둘 다였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같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얻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정리해서 써볼게요. 독수리의 시선으로 쓰느라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가족은 아들과 딸을 둔 번듯한 직장 가족입니다. 딸은 원천 야무진 성격으로 보니 낯가림을 잘하고 살았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도 마음도 약해서 부부가 참 많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잘 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들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은 나이에 없기는 했는데 듬직한 남편을 놓치기 싫어서 결혼을 결심했었죠.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가발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몸이 약해서 일도 하지 못하는 홀어머니의 동생이 될까지 있어서 저는 맞이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가발 공정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작업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연애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저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사람들 모르게 음료수나 빵 같은 것을 줘서 그저 제가 불쌍하게 보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집에 갈 때가 잤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전까지 내랑 같이 갈래? 지금 식어들 혼자 가져다니면 위험해. 맨날 다니던 길인데 반장님이나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선배야, 내가 나이도 한참 많고 네가 겁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나는 또 좋아한다. 다시는 약속하지 마세요. 남편이 눈을 두 눈 팔아서 나를 돌봐주어 25살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직후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착실하게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 과일 가게를 오픈했고 과일 공급처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력 끝에 장사가 번창하여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을 구입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지만 운명처럼 예기치 않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정된 상황에 있어 다행했고 남편은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볼일 없이 과일을 먹지 않아도 돼. 우리가 과일을 파는데 아무거나 갖다 먹어도 돼. 참나, 과일보다 고기가 땡겨. 삼겹살 몇 장 구워 먹자. 이번에는 고추당인이 되어 나려나. 아들이랑 딸이 잘 낳아서 키울게 생각해봐야지. 당연한 것이지.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남편의 예상대로 나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딸 상관 안 된다고 했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고 자라면서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약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많이 시도했지만 항상 마른 키, 작은 왜소한 몸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중학생 때부터 동갑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여름 방학이 끝나는 무렵부터 거의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아들을 보며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개학 전날에는 너무 힘들다고 자퇴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저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학교 가면 또 괴롭힐 텐데 영훈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대성통곡하는 아들을 보며 저도 남편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그럼 학교를 옮기자.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 아들을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학한 학교에서는 잘 현연했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이 정말 보여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키도 커지고 몸도 튼튼해졌어요. 그 덕분일지도 몰라요. 항상 소심했던 우리 아들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생겨 반장이 되고 학교 회장 선거에 출마까지 했어요. 뭔가 기쁘군요. 딸과 아들은 형제 사이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동생이 공부하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서울의 명문 여자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세무사 시험을 치러 세무사로 일했어요. 아들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기쁘네요. 우리 주변 장소에서 직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조건의 스카웃을 받게 되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모든 회사가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회사 근처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입사 초기에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막내 같은 짓을 했어요. 혼자 밥을 해 먹는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이 오면 맛난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먹였어요. 아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혼자서 식사하는 게 걱정되었어요. 역시 엄마의 음식이 최고인가 봐요. 엄마가 근처에 살면 잘 챙겨줄 텐데 우리 집에서 멀리 살아서 엄마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저하니까 엄마가 신경 썼어요. 아니 엄마, 제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준 반찬들이 냉장고에 아직 가득 있어요. 반만 먹으면 되는데 가끔 피곤해서 저녁 안 먹고 잘 때가 있어서 잘 챙겨 먹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외롭기는 해요. 당신은 필름 카메라 취미가 있잖아요. 취미 생활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겠네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싶네요. 아들 걱정에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아들은 제 말에 웃으면서 그래 노 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게 집에 오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내게 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캐물으면 부담될까봐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취미 생활을 하다가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첫째인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도 이제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갈 나이가 되어서 조만간 인사를 오겠구나 싶었어요. 영우 나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한번 와 언제 보여줄 거야? 엄마. 안 그래도 조만간 가려고 했어요. 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그제 그 아가씨 좋아하는 음식인 네 엄마가 준비해 드릴게. 감사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이야기에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였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아들 소식을 전해주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 그 자식이 맹꽁이 같아서 연애나 제대로 하려나 했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사는 건 다 하고 사는구만. 당신도 참 우리 막내 아들도 이제 청가가 인 나이인데 뭐 섭섭해야 하나. 그렇게 함께 이야기할 때 남편은 몹시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연애한다면 그 여자는 당신뿐일 거야?
저희는 첫째 딸 결혼 때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식들을 잘 기른다는 칭찬을 받아 자부심을 느꼈죠.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떠나간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당시에는 과일 장사로 돈을 모아 신도시의 아파트 세 채를 소유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그중 하나를 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동산 투자에 어두워 신도시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고 우리가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한 채에 사서 결정했습니다. 요즘은 이사를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리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삭막하게 산다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중간층에 위치하면서 옆집과 아래층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층에서 구석거리 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의 불평이 끝이 없었어요. 남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평생 살아왔으니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쉬는 날, 남편과 함께 아파트 전 세대를 돌아다니며 시루떡을 나눠줬어요. 비어있는 집에는 메모를 남기고 받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옆집 아줌마는 나와 동갑이었어요. 떡을 주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기분이 좋았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연인부터 남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수다스럽지만 착한 사람 같았어요. 저도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고르게 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듣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가까워졌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맥주로 시간을 보내고 잘 외출하지 않아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는 것을 아직 못 봤는데 앱 오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힘들 때마다 그 친구가 웃는 것을 보면 온갖 걱정이 다 사라지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시집 참 갈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시집에 가는데 아직 소식은 없고 아들은 이제 철원한다고 여자친구 소개받으러 온다네요. 어머 좋으시겠다. 호호, 섭섭하기도 하시겠지만 오랜만에 이웃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네요. 우리 다이도 동네 가치를 잡고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때까지는 자주 못 만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만나면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는 동네 친구가 됐어요. 옆집 친구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 덕분에 큰일이 다시나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의 여자친구를 소개하러 집에 왔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를 닫고 집에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우연히 옆집 친구도 우리의 예정을 알고 음식을 도와주러 왔어요. 함께 요리를 하면서 가까워졌는데 나는 그 친구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모두가 도와주며 각종 음식을 준비했고 긴장한 마음으로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함께 인사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나는 우리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난 기분이 좋았어요. 보면 정말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됐어요. 저희에게 도착하자마자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현관 밖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네요. 무슨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의 결혼 예식 손님을 맞이할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 하던데 시장하죠. 먼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도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데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하는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두 딸 중 첫째가 조금 무뚝뚝하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애교 있고 활기차게 대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정신이 말했기는 했지만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장소가 많아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요. 아주 솔직하고요. 예비 며느리는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매장이 곧 생길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 옆에서 기분 좋게 웃고 계셨어요. 보니까 아들은 소진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친부모님처럼 대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얼마 안 해요.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수선과 아기 힘들었을 텐데 멋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 금방 들통났지만요. 아무튼 처음 만난 그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좀 떠나갈 때가 있어서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만간 또 올게요. 영훈 씨는 집에서 자고 갈 거지? 그래야지.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내려갈 때 연락할게.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고 올게. 그랬어. 어머니,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그래.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괜찮네. 근데 부모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을까? 고생 많이 했겠어. 소진이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 쇼핑몰이라는 게 뭐 하는 데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속옷을 파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지내는데도 엄마가 밥을 그리울 일 없게 해주고 음식도 잘 해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너희들은 벌써부터 5명에서 7명이 되었어? 엄마가 조금 섭섭해할지도 몰라.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남편도 말했어. 아들이 호탕하게 웃으며 장가를 가겠다면 마음이 편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호탕하게 웃었어.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벨이 울렸어. 5명은 없었는데 누가 왔는지 궁금해져서 문을 열었더니 옆집 친구가 하얗게 질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될 쓰레기가 내게 무얼 했길래 크게 소리쳤는데 친구는 헤매며 말했어. 잠깐, 그 아가씨 간 것 맞아. 왜 갔길래? 방금 뉴스를 봤는데 큰 소리 내고 그 아가씨 즉 며느리가 나온다 그래. 왜 쇼핑몰에 나와? 아니야, 빨리 들어가 봐. 아들과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 우리 집에 방문한 친구는 갑자기 리모컨을 찾아 TV를 켜고 굿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급한 이야기가 있어야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중 TV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간신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내 눈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아는 친구와 현재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똑같이 보이기도 했죠. 그 분명한 이야기는 그 여자의 남편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 사고를 치고 사기를 치며 지명수배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옆집 친구는 잘못 본 것이며 아버지는 화가 나버렸어요. 나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다며 여자가 정민수배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정말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얼마나 사기꾼인지 걱정되더군요. 무슨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고 이야기를 끝내기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1일은 남편의 출장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나가자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래도 옆집에 있는 여자가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아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더 알아들을 힘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엄마, 그게 말이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을 안아주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하지만 그 여자가 너한테 말을 걸었잖아. 나 불편해한다 이라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에게 안심시키고자 너무 심려하지 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전화가 없는 것을 보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죄송하냐고 하면서 아들에게 먼저 잠을 자. 내가 곧 들어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고 저는 더 이상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피곤해하니 밥을 데웠고 그냥 평온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과 옆집 친구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진실일지도 모르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 안팎에 마음이 여실했고 그날 밤은 조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꿈을 꿰었던 날은 평소보다도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불안한 악몽이 나를 깨우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아들이 거실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상하다며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소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얼마나 걱정되냐고 말했어요. 소진이는 연락이 없어서 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답장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내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갑자기 혹시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개를 키우겠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최근에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은 있어 라고 답했어요. 5천만 원이나 전에도 빌려줘서 금방 돌려줬어. 그리고 결혼할 사이인데 5천 원 목에 기대가 된다면 돈도 아닌데 얘야. 돈 관계는 조심해야 해 차용증을 썼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아니에요. 엄마 왜 그래요? 라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이 더 불안해졌고 식사 준비를 미뤄두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때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려는 순간 전날 본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엄마 소진은 사기꾼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소진은 남편의 사고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했으나 예비 며느리도 아니고 사기꾼인 것이 알려졌다고 한다. 소진은 깡패 동생과 함께 사고를 꾸몄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소진은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낸 동생을 남편에 소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진의 남편과 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 아들은 경찰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 아들이 수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 사기꾼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성심껏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가본 때 같아요. 어떻게 믿고 속아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알아서 어떻게 하니? 옆집 여자 덕분에 혼을 태워. 너의 잘못은 없어. 엄마가 취미생활로 처음 만나게 했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무서워. 우리 대화를 들은 남편은 옆에서 한숨만 내미더군요. 그러다 옆집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어젯밤에 너무 열심히 쫓아내서 미안해. 어쩌지? 어째? 체에 가서 사과해야겠다. 나랑 같이 가자. 아이크럼과 과일이랑 이것저것 사다 가져다 주자. 남편과 함께 과일 가게에 들어가 최고급 과일들과 하늘을 사서 옆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떤 날이던데? 뉴스 봤어. 다시 떴나? 어제 미안했어. 아주머니의 말을 믿고 싶어. 제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어제의 실수를 잊어주세요. 고마워요. 아이유가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괜찮아요.
당신의 손길 속에 이 선물이 있으니 받아주세요.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실래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어쨌든 고마워요. 죄송해요. 남편과 아들은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옆집 친구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비밀로 하겠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어 속이 아팠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내가 결혼했을지 몰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당신의 편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상황에 빠질 뻔했어요. 다른 여자를 보면 얼굴이 기억날지도 몰라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옆집 친구에게 그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경찰에서 해외로 미입국하려고 시도하던 그 사기꾼 영과 깡패놈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로 내려갔던 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고 아들 혼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래 안에선 무슨 일 있었어 나도록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몰래 근데 앞으로 보험까지 드러났어. 만약에 결혼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고 제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기꾼녀는 이미 예전부터 남자들을 꼬셔서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낸 일이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잡힌 후에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지옥 문턱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사기꾼에게 아들이 빌려준 5천만 원은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싸니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 알아 어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핵됨을 했으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후회가 되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러나왔습니다. 충격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뒤에 기운이 차렸어요. 그러고 아들은 다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예전처럼 일상을 되찾아 나갔어요. 3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날 우리 집을 방문한 사기꾼 영과 그 사기를 알아차린 옆집 친구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옆집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함께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겪은 일과 비슷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고 해요. 어떤 국에서 남편을 미국으로 죽였다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대요. 제발 잡혀서 책임을 지도록 바랍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옆집 친구와 함께 겪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 이런 미친 여자가 또 있네요. 어서 차를 피워야 할 텐데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죠?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까치처럼 혼자 살던데 요즘은 자주 보이지 않아 걱정돼요. 여자친구도 만났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조금 관찰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눈썰미 명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어느새 그때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끔찍한 기억이지만 우리가 함께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래요. 또 만날 때 오면 내가 보러 올게. 이번에는 같은 회사 동료라서 신분이 확실히 확인되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모습이 보여 다행이에요. 요즘에 손주를 만나는 재미는 어때요? 힘들고 바쁘겠지만 좋아하고 지내고 있겠죠? 제 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3살이 돼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집에서 돌봤어요. 남편이 과일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30 중반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만나는 아가씨와 좋은 인연이 기대돼요. 엄마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데
그런 인간들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이겨내요. 당연히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견디어 주세요. 최근에 나오는 그 여자도 언제 잡힐지 궁금하네요. 제가 찍어보려고요. 여러분들의 바쁜 일 속에서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든 뭐든 힘든 날이겠지만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